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거리를 적시며 아스팔트 위로 야른 물막을 만들었다. 법원 앞. 민서의 심장은 수갑의 차가운 금속보다 더 무겁게 뛰고 있었다. 왜 저를 체포하는 겁니까?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의 눈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경찰관 강준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강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혐오 범죄 방지법 위반. 너 같은 놈들이 거리를 더럽히니까. 민서. 28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단지 재현과 함께 손을 잡고 법원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재현. 그의 연인. 32세의 인권 변호사는 민서의 곁에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당신. 이 체포가 불법이라는 거 몰라. 재현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준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무시했다. 민서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왔다. 재현을 만난 후 그의 세상은 더 따뜻해졌다. 재현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그의 열정은 민서를 매번 감동시켰다. 하지만 이 밤 그들의 사랑은 강준이라는 경찰관의 편견 앞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준은 지역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 여기며 자신의 정의를 법 위에 두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서와 재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고 즉시 체포를 결정했다. 법원 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뻔뻔하군.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강준은 몰랐다. 자신이 체포한 민서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서는 몇 달 전 지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혐오 범죄를 기록해왔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강준 같은 경찰들의 부당한 행동을 기록한 수많은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현은 그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해 경찰의 부패를 폭로하려던 참이었다. 비가 거세게 내리며 민서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재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재현아. 우린 이겨낼 거야. 재현은 그의 손을 꼭 쥐려 했지만 수갑이 그들의 손길을 가로막았다. 강준은 그 모습을 비웃으며 민서를 경찰차로 끌고 갔다. 민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지? 그는 재현과 함께 꿈꿨던 미래평범하지만 따뜻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떠올렸다. 그 꿈은 지금 강준의 손에 짓밟히고 있었다. 한편 재현은 법원 앞에 홀로 서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민서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동료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민서가 체포됐어. 불법 체포야. 지금 바로 자료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는 손은 그의 두려움을 드러냈다. 강준은 민서를 경찰서로 데려가며 계속해서 비아냥거렸다.
너 같은 놈들은 사회를 어지럽혀. 법이 너희를 보호할 거라 생각하나. 하지만 민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준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강준의 동료 경찰이 몇 달 전 비슷한 혐오 범죄로 민서의 단체에 제보된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제보에는 강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서와 재현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동반자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지였다. 민서가 단체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재현의 법적 전략과 결합되어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지금 민서는 경찰서의 차가운 방에 갇혀 있었다. 그는 재현을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사랑이 이 억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밤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민서와 재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준은 자신이 법을 집행한다고 믿었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야말로 법을 어긴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경찰서의 좁고 차가운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손목의 수갑을 내려다보며 재현을 떠올렸다. 재현의 단호한 눈빛, 그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온기. 그 기억만이 민서를 이 차가운 공간에서 지탱해 주었다. 강준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며 민서를 노려봤다. 말해. 너희 단체에서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왜 법원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갔다. 민서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연인과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체포한 이유가 뭡니까? 증거라도 있나요? 강준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너 같은 놈들이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증거야. 그의 말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준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민서의 단체는 지난 몇 달 동안 강준과 그의 동료들이 혐오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수집해왔다. 그 중에는 강준이 한 시민을 폭행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건은 아직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재현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핵심이었다. 한편 재현은 법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동료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체포된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전략을 세웠다. 강준의 체포는 불법이야. 그는 민서를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가 가진 증거를 지금 제출하면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어. 그의 동료 지연이라는 30대 여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준은 경찰서 내에서 영향력이 꽤 커. 잘못 건드리면 역풍이 올 수도 있어. 재현은 이를 악물었다. 민서가 저기 갇혀 있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싸워야 해.
그는 민서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2년 전, 한 인권 세미나에서 민서가 조용히 앉아 발표를 듣던 모습.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깊은 곳에는 세상에 대한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재현은 민서에게 끌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왔다. 이제 그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서는 취조실에서 강준의 질문 공세를 견뎌냈다. 그는 일부러 말을 아꼈다. 강준이 원하는 반응 두려움, 분노, 항복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간을 끌며 재현이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을 굳혔다. 당신은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민서의 말에 강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이 들어왔다. 강준 씨. 변호사가 왔습니다. 체포된 사람 만나겠다고요. 강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재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재현은 경찰서로 들어서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민서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준을 만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를 즉시 석방하십시오. 이 체포는 불법입니다. 당신이 가진 혐의는 근거가 없어요. 강준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변호사 나리. 법정에서나 떠들어. 하지만 재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의 과거 기록을 봤습니다. 강준 경관. 혐오 범죄. 과도한 공권력 사용. 증거가 이미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강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을 것 같나. 민서는 취조실에서 재현의 목소리를 들었다. 희미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재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한 전투로 이어지고 있었다. 재현은 경찰서 복도에서 강준과 대치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서를 구하기 위한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강준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 이건 내 관할이야. 강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어딘가 허세가 느껴졌다. 재현은 차분히 대응했다. 강준 경관. 당신이 민서를 체포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당신의 불법 행위를 밝힐 겁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강준이 과거 혐오 범죄 사건에 연루된 증거를 보여줬다. 그 중에는 강준이 동성애자 커플을 폭행한 사건의 CCTV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난 거지? 한편 민서는 취조실 안에서 재현의 목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품었다.
그는 강준이 자신을 위협할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의 단체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재현의 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다. 민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이길 거야.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재현은 경찰서 밖에서 지연과 함께 전략을 논의했다.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준은 경찰 내부에서 꽤 영향력이 있어. 그의 상사는 이 사건을 덮으려 할 수도 있어.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민서와 내가 싸워온 건 이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야. 그는 민서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서울의 한강변에서 나눴던 대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웃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 그의 투지를 불태웠다. 강준은 취조실로 돌아와 민서를 다시 압박했다. 내 변호사 친구가 제법 떠들어대는군. 하지만 이건 소용없어. 너희 같은 놈들은 결국 사회에서 사라질 거야. 그의 말은 독이 담겨 있었지만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재현은 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서의 불법 체포에 대한 항의와 강준의 과거 혐오 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소송이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했다.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재현. 이건 위험해. 경찰 내부의 반발이 클 거야. 하지만 재현은 단호했다. 민서가 저를 믿고 있어. 그리고 난 민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서는 취조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재현을 만나며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힘이었다. 민서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이겨낼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재현의 소송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강준은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의 상사 김 반장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강준, 네가 체포한 그 남자.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가 심각해. 이게 사실이라면? 넌 큰 곤란에 빠질 거야. 강준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갔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알잖아. 요즘 세상은 변했어. 네가 옳다고 믿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강준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법을 어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민서는 여전히 취조실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는 재현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법원 앞은 아침 햇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재현은 법원 로비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밤샘 작업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민서를 석방시켜야 해. 그리고 강준의 불법 행위를 공개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강준의 상사가 우리 소송을 막으려 할지도 몰라.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는 그들이 덮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 그는 민서의 단체가 수집한 자료 강준의 폭행 사건, 부당 체포 기록,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편견 어린 언행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될 터였다. 한편 민서는 취조실에서 강준의 계속되는 신문을 견디고 있었다. 강준은 점점 초조해 보였다. 너희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이건 소용없어. 내가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일했어. 너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민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당신은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드러날 겁니다. 그의 말은 강준의 심경을 건드렸다. 강준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너 따위가 날 위협해. 하지만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재현이 밖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법정에서는 재현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재현은 차분하지만 강렬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민서 씨의 체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강준 경관은 법적 근거 없이 그를 체포했으며 이는 그의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는 강준의 과거 혐오 범죄 기록을 제출하며 이어갔다. 이 증거들은 강준 경관이 반복적으로 혐오 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강준은 법정 한쪽에 앉아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드러날 줄 몰랐다. 그의 상사 김 반장은 그를 곁눈질하며 한숨을 쉬었다. 강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실망이 묻어났다. 민서는 취조실에서 법정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한 경찰이 들어와 말했다. 내 변호사가 법정에서 꽤 잘 싸우고 있어. 곧 석방될지도 몰라. 민서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재현의 노력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부당함과 싸우는 힘이었다. 법정에서 재현은 마지막 변론을 마무리했다. 민서 씨와 같은 사람들은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이 법정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의 말은 법정을 울렸다. 판사는 잠시 침묵한 뒤 민서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했다. 민서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재현을 보았다. 재현은 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서야. 널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았어. 민서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넌 날 구했어.
재현. 우린 함께야. 그들의 포옹은 법원 앞비에 젖은 거리에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준의 혐오 범죄는 이제 공개되었고, 그는 조사를 받게 될 터였다. 민서와 재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를 위한 상징이었다. 민서와 재현은 법원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서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웠다. 민서의 손목에는 수갑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유로웠다. 고마워. 재현. 내가 아니었다면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 이겨낸 거야.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강준은 경찰서로 돌아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김 반장은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강준. 넌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편견을 지켰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서와 재현은 그들의 단체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그곳은 그들의 꿈과 희망이 모인 곳이었다. 민서가 운영하는 단체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혐오 범죄를 기록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재현은 그들의 자료를 보며 말했다. 이제 강준의 사건을 공론화해야 해.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체포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다. 우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야 해.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현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야. 민서. 우리 함께. 며칠 뒤. 민서와 재현은 지역사회에서 열린 인권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강준의 불법 체포와 그의 혐오 범죄 기록을 공개하며 경찰 내부의 부패를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젊은 여성은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민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강준은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내가 정말로 옳았던 걸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법을 집행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서와 재현은 그들의 싸움을 계속했다. 그들은 강준의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혐오 범죄를 공론화했고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민서는 재현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일 수 있어서 행복해. 재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나도. 그리고 우린 앞으로도 함께 싸울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거리에서 퍼져나갔다. 사랑과 정의를 위한 그들의 싸움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준의 실수는 그들의 승리로 이어졌고, 그들은 더 큰 변화를 꿈꿨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서와 재현의 이야기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그들의 용기와 강준의 불법 행위를 보도하며 경찰 내부의 혐오 범죄 문제를 조명했다. 민서의 단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들의 사무실은 이제 젊은 활동가들로 북적였다. 민서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꿈꿨던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재현은 법정에서 강준의 사건을 계속 추적했다. 강준은 결국 혐오 범죄와 불법 체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현은 법정에서 그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시스템의 부패를 고발했다. 강준 경관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입니다. 그의 변론은 강렬했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강준은 법정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는 그를 압도했다. 그는 점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편견을 지키고 있었다. 재현의 변론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나? 그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법정 밖에서 재현을 기다렸다. 그는 재현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벅찼다. 그는 자신의 체포를 계기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 그는 재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넌 정말 대단해. 재현. 재현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거야. 민서.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강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경찰 내부의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촉구했다. 민서의 단체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한 젊은 활동가는 민서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도 제 사랑을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민서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럴 자격이 너에게도 있어. 강준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경찰직을 잃었고 사회적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혼자 남겨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마주했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이 생겼다. 내가 틀렸다면 바꿀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민서와 재현은 한강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민서는 재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이겨낸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야. 재현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답했다. 그래. 민서.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사랑이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갔다. 1년 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와 재현의 노력으로 도시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들의 단체는 이제 전국적인 인권 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캠페인에 동참했다. 민서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활동가들을 교육하며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를 위한 거예요. 재현은 법정에서 또 다른 혐오 범죄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체포 사건 이후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기로 다짐했다. 그는 법정에서 단호히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편견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의 말은 법정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주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 갔다. 그는 경찰직을 잃은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서와 재현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한 지역 모임에서 우연히 동성애자 커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평범한 행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서와 재현은 한강변에서 열린 인권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민서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그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물 위에 반사되며 따뜻한 빛을 뿌렸다. 민서는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일 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재현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나도. 민서. 그리고 우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할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위한 싸움이었다. 민서와 재현은 서로를 지지하며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법정 앞의 차가운 비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